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은 공황장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님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공황장애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세요. 우물정 9070으로요. 우리 이만희 원장께서 즉문즉답 해주실 겁니다. 그죠? 네. 네. 자, 먼저 공황장애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어본 용어로 패닉 상태죠. 나 멘붕이야.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패닉의 이 정도가 극단적 상태, 극단적 불안 상태. 극단적 불안 상태예요. 네.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태를 보통 죽을 것 얘기하나요? 같은. 너무 힘들어서. 그 상황이 네. 이제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라고 아. 느끼게 되고요. 막 네. 심장도 뛰고 막 손이 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일단은 숨을 쉬기가 힘들거든요. 숨을 자체가 쉬기가 네, 어렵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사람 아프다고도 하고 미식거리기도 하고 뭐 어지럽고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는데요. 예. 보통은 환자분마다 양상을 보입니다. 나는 요런 서너 가지, 요런 한 너댓 가지 이 증상을 항상 보이는 경우가 이제 생기죠. 그런 패닉 상태,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태인데 공황장애는 이제 한글 병명이죠. 한문 병명. 그렇죠. 원래 공황은 그 이제 심계공황이라 그래서 한방 병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제 그 유사한 한자가 예. 패닉에 대한 이제 해당 용어가 그 공황이어서 이제 공황장애라고 한글 병명으로 이제 저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공황장애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일단은 제 추측에는 스트레스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원인을 일단 뭘로 봐야 됩니까?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뇌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 뇌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사유 활동을 하게 되면 예.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보 눈에서 귀에서 뇌로 갈 때도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드레날린, 이제 굉장히 많죠.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 계열의 뇌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대부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서 뇌신경에서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분비되는 물질인데 예. 이것이 정확한 타임에 내가 필요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슬플 때 나오고 기쁠 때 나오고 계산할 때 나오고 예. 뭔가의 활동 중에 나와야 되는데 예. 어떤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환경에 막 노출되다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정도가 뇌가 이제 컨트롤을 잃어버리면 뇌가 조정을 못하는 거군요, 제대로.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 폭증하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예. 아무 때나 나옵니다. 이게 공황장애죠. 아무 때나요. 네. 신경 물질이.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조건에 나오면 예. 이제 다른 신경증, 신경적인 병들 무슨 고소공포증, 질환이 폐쇄공포증 딱 구체적으로 붙는군요. 그렇죠. 다른 게 있는 것이고 공황장애의 특징은 그 공황 발작이 예. 그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 때나 또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정도가 심한 상태, 죽을 것 같은 그리고 한 5분, 10분 사이에 점점 증가하면서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랬다가 한 시간 안에 한 20분, 30분 지나면 또 가라앉아요. 그래요. 네, 식은땀 나고 막 죽을 것 같으면서 주변에 자기를 가족이 좀 있어야 안심이 좀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면서 그 다른 이제 우울증 같은 것도 동반하고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이제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뇌의 불특이한, 그러니까 특정적이지 않은 시점에 아무 때나 일어나는 공포 장애입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는 공포 장애. 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확 와닿는데.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죽을 것 같다 어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일단 심리적, 신체적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나눠볼 수도 있겠죠. 예. 그 심리적이라는 것은 심리적이라는 것과 신체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죽을 것 같다. 그건 감정적인 건데 예. 어찌됐건. 아무것도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내 앞에 호랑이가 있거나 한 것도 아닌데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게 아닌데 어떤 위험 요소가 없는데 극도의 공포감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심리적 증상으로는 그 정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나머지는 심리적인 증상과 같이 올 수 있는 이제 어떤 심장의 불안증 같은 교감신경 장애, 교감신경 흥분 상태가 이제 쫓아오게 됩니다. 약간 뭐 심장의 박동수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던가 혹시 뭐 그렇죠. 맥박수 같은 거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주겠네요. 그것이 교감신경 흥분 상태에서 예.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예. 혈관이 좁아지고요. 예.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요. 예. 땀을 내보내고요.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거죠. 이건 뭐 상상만 해도 네.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급실로 보통 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 질문 이거 하나 좀 드리고 갈게요. 공황 장애하고 네. 공황 발작이라는 증상이 있잖아요. 네. 이건 다른 겁니까? 공황 발작이 수시로 일어나면 예. 공황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럼 발작은 일시적인 거군요. 일시적이기도 하고 예. 다른 병에서도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극도의 공포가 예. 다른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사에게 그 잔소리를 들을 때, 예. 아니면 누구 일진에게 돈을 뺏길 때, 그런 극도의 공포 상태 때 공황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죠. 그것도 다 공황 발작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 이유도 없이 반복되면 공황 장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공황 발작을 겪었기 때문에 또 생기지 않을까 하고 불안하죠. 이런 걸 좀 전문 용어로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생길까봐 걱정한 불안증이 생긴다. 이것이 같이 이제 자리 잡는데 그러면 이제 공황 장애로 진단이 되니까 공황 장애가 더 반복적인 것이죠. 이게 혹시 공황 장애가 어떤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까? 합병이라기보다 신경정신과는 전신의 어떤 그 문제를 유발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반복되면서 우울증으로 가거나 예. 또는 이제 그런 질식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 사망한다든지 기절한 상태에서 기절할 때 넘어지면서 어디에 이렇게 외상을 입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네요. 네. 저희가 왜 이 공황 장애라는 이 명칭을 네. 왜 우리가 방송을 통해 사실은 좀 많이 접한 부분도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그런 방송인 연예인들이 네. 내가 공황 장애였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게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분들이 공황 장애였다라는 얘기를 할 때 좀 충격을 받곤 해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공황 장애라는 게 단순히 스트레스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원인이? 스트레스에서 생기긴 하지만 예. 스스로의 성격이나 이런 심리 상태 원래 갖고 있는 성격. 가 깔려 네. 있고 또 네. 사회적 요인,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예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라기보다 항상 인기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직업이거든요. 참 불안할 거. 그렇죠. 예요, 아마. 지속적이고 하루 종일 불안한 상태. 이런 이제 주변의 어떤 사회적 요인, 직업적으로 이제 그런 거 또는 밤새 스트레스 받고 뭐 작업을 하는 작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장시간 이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뇌가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뇌가 지치는군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긴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은 위기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화된 거거든요. 호랑이나 동물들한테 안 잡아먹기 위해서 예전에 긴장하고 귀 기울이고 바로 도망갈 수 있게 심장이 발딱발딱발딱 뛰고 있으면서 즉시 뛰게 이런 상태가 교감신경의 역할인데 그걸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뇌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 컨트롤을 잃어버리면서 그럴 때가 아닌데 막 분비를 해요. 신경전달 물질을.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뛰고 호흡이 막 가빠지고 혈관이 좁아들면서 식은땀이 막 나고 숨이 안 쉬어지고 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자가진단법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일까요? 자가진단이라기보다 이제 이런 이제 처음에 진단 한 번 발생했을 때 공황 발작이 일회성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10% 정도는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공황 발작을 겪습니다. 그래요? 네. 1회 정도는 죽을 것 같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반복돼서 불안 또 생길까 봐 걱정하는 예기 불안이 와서
공황 장애로 진단을 받는 사람은 이제 좀 더 소수이지만 1회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2번 반복됐다면 교감신경 흥분을 인터넷에 치시면 교감신경 흥분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든요. 두근거리고 땀이 나고 예. 몸이 떨리고 숨이 가쁘고 질식할 것 같고 가슴이 아프고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무슨 저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교감신경 흥분 그 증상이 4가지 이상 있다면 내 교감신경이 흥분돼 있구나. 예. 근데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건데 흥분되는 건데 나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런 교감신경 반응이 오네. 이러면 이제 자가 진단이 되신 거죠. 교감신경 흥분 증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뭐 한편으로는 당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예. 이제 사실- 조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상태를 처음에 공황장애라고 생각 안 하고 징크스. 징크스. 네, 난 저 자리에 가면 그러나 봐라는 그런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분들 저 봤어요, 예. 진짜. 내가 이래서 그랬나 봐. 네. 나는 시장 같은 데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그러나 봐. 예. 시장 안 가고. 또 어디 극장 가서 어두우면 그러나 봐. 안 가고. 예. 시끄러운 소음을 들으면 그러나 봐. 안 가고. 하면서 이제 그 회피행위라고 하는데 도망치는 거죠. 사회의 어떤 구조물들과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네. 하다 보면 그게 늘어납니다. 점점점 피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그럼 활동량이 줄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서 주로 밤에만 깨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있으니까 안심이 좀 되죠. 집에만 있죠. 늦게까지 네. 아침에 안 일어나고 낮에는 활동 안 하고 네. 자극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네.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밤엔 조용하잖아요. 다들 자잖아요. 안전하죠. 그럴 때 막 이제 활동을 하죠. 이러다 보면 폐쇄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꾸 반복되는데 또 그럴까 봐 불안하고 이러다 보면 거의 10중 8구 우울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의사 네. 입장에서 하는 치료는 이제 뇌를 조절하죠. 음. 뇌를 조절하는데 이제 서양의학적인 방법과 이제 동양의학적인 방법이 음. 다른데 서양의학에서는 그 호르몬 물질을 안 나오게 한다든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또는 억제하는 약물을 쓴다든지 뭐 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이제 한방에서는 뇌가 그 기능을 잘할 수 있게 뇌를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로 전두엽 손상이 많이 오게 되거나 뇌 속에 있는 뇌실 안에 있는 뇌 척수액 그 면역 물질이거든요. 그 림프액인데 걔네들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건강한 백혈구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이제 한약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뇌의 기능이 점점 정상으로 가게 되고요. 물론 그러는 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정도 한방에서는 이제 서양의학적으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호르몬제 같은 걸 좀 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환자분의 수면과 음식들을 면밀히 관찰해서 예. 수면 관리, 음식 관리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주입니다. 금주. 아니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사실은 술로 푸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을 술을 먹으면 억제됩니다. 술 먹는 동안 마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흥분이 가라앉거든요. 네. 그 재미로 술을 드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반발 작용으로 더 왕창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금주가 다음 날 공황장애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금주가 아니죠. 음주가 네. 다음 날 공황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 금주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시간이 잠깐 짧게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공황장애 주의할 수 있는 팁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남들과 비슷한 생활 그리고 남들과 잘 어울려서 자기가 좀 과다하다 싶으면 포기할 줄 아는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살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릴렉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삶을 좀 내려놓는 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 보성원 의원 이만희 원장이었습니다.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